안녕하세요. 존재감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우리의 이야기 LGBTQ+ 카테고리 안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생산자 초대석, 이제 개피방의 게이PC방의 삼식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제를 다르게 가져가서 1부 때는 어떻게 보면 개피방에 대한 팟캐스트 그 자체에 대한 집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삼식님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피방 삼식에서 삼식님 자체적으로의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 매체랑 인터뷰 그리고 인권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체 인터뷰라고 하면 한겨레 21W, 뭐 한겨레 신문, 시사인 뭐 그런 데서 네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혼인평등 소송에 대한 네. 그거를 시작함으로써 또 제가 매체 인터뷰를 또 하게 됐는데, 그쵸. 좀 더 제의가 더 들어오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 게, 그 소송하기 전에는 제가 끼얹어줄게라고 유튜브를 하면서 맞습니다. 좀 얼굴을 좀 공개를 하게 하고 됐고, 맞아요. 그리고 그 끼얹어줄게를 하게 된 거는 또 개피방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걸 하게 된 거고, 네네. 그리고 또 개피방을 하면서 게스트로 모두의 결혼 분들을 모시게 됐고, 이제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저를 원고로 또 네, 요청을 해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작용처럼 일어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막 그냥 걸커가 돼버렸어요. 매체의 얼굴을 다 그냥 오픈해버리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근데 그럼 그 매체의 얼굴을 오픈하게 됐을 때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사실 팟캐스트로만 송출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는 좀 더 매체 인터뷰를 한다거나 얼굴을 공개한다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무서움은 없으셨는지. 일단 제가 좀 관종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좀 느꼈는데 스스로. 네. 근데 그냥 이젠 인정하고 살거든요. 어. 그냥 그런가 보다. 네, 나는 네. 그런 사람인가 보다. 좀 네.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애초에 그 유튜브, 사실 유튜브로 이미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불편한 건 없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는 건 없었는데, 네. 오히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좀 망설이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처음 공개적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 그거를 유튜브를 하자고 제안을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어요? 며칠 했었어요. 네네. 고민을 좀 해보고 얘기를 답을 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거 두 가지가, 일단 개피방 캐릭터와 너무 빠그러지지 않는 내용으로 나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도 내가 괜찮을지 였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거를 그런 관심 혹은 알려지는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되게 소심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만큼 사실 그렇게 나서는 거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키워진, 그렇게 학습된 건지 네. 내면에는, 내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나서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학습된 건지 네네. 뭔지 몰랐지만, 근데 지금 또 돌이켜보면은 또 그런 관심 즐겼던 것 같기도 하고, 소소하게 계속. 네, 소소한 관심. 뭐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커밍아웃을 막 하지는 못했지만, 네. 제가 막 좋아하는 친구 얘기를 막 일기에 엄청 쓰고, 네. 제 기숙사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일기를 그냥 막 어디 숨어서 쓴 것도 아니고, 네. 기숙사 자습실이 그냥 쭉 있는데 네. 그냥 제 자리에서 애들 다 공부할 때 옆에서 그냥 썼어요, 일기를. 뭐 볼 때면 바라한가요? 아니면? 볼 때면 봐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오. 물론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쵸, 맞아요. 적극적으로 봐, 이거 내 일기야 하진 않았지만, 네. 보통 그런 일기면 진짜 숨어서 쓰죠. 네, 남들한테 안 보이게. 아예 숨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보관 자체를 되게 프라이빗하게 하죠. 네 어디다 뭐 잠가 놓는다거나 맞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어디 문에 서랍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책상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른 책들이랑 같이 그냥. 그래서 사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그냥 제 책상 저 없을 때 제 책상 그냥 이렇게 할 수 봐도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쵸, 위험성이 맞아요. 있죠. 노출될 수 있는. 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내가 꽁꽁 숨기고 네.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숨기기 힘들다. 오. 이게 나에게 너무 큰 버거운 짐이다. 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실제로 누군가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그런 적도 있어요. 일기장 앞에다가 머리카락을 제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놨거든요. 네. 네. 그거 끄집어내면 떨어지게. 머리카락 위치가 바뀌게. 바뀔 수밖에 없게. 근데 어느 날 갔다 보니까 밖에 나왔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사라져 있는 게 머리카락이. 네. 이거 누가 본 것 같다. 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됐는데 하나도 뭔가-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봤을까? 막 이 생각. 그냥 궁금할 뿐이지. 누가 봤지? 어떻게 누가 봤나봐가 아니구나.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대박이다. 와, 신기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한켠에 조금 있었었던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그걸 들켰다. 어떻게 보면 들킨 거죠. 사실상 일기장이니까. 근데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누군가 봤다고 했을 때 들켰다라는 감정보다는 도대체 누굴까? 그거를 인지한 대상자에 네. 대한 순수한 궁금증 네. 많이 왜냐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내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사실 그때 일기를 열심히 썼던 것도 네. 제가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땅히 없어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네. 누군가 붙잡고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쓰기 시작했던 일기였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어쨌든 예전부터 표현의 욕구는 항상 있으셨고, 네. 그리고 그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타인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네. 항상 가지고 계셨군요. 그 길을 못 이겨서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 일단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팟캐스터 분들은 다 네. 어느 정도 다 관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받고 싶고. 맞아요. 이게 막 대놓고 나서고 싶으면 유튜브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유튜브를 못한 이유는 편집이 재주가 힘들어서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그냥 능력적인 어떤 한계에 의해서 못하는 것일 뿐. 만약에 지금도 내가 만들 테니까 출연할래? 할래? 하면은 저는 오케이. 그런 의향이 충분히 있어요. 좋아요. 보통 관중력이 아니다. 보통 관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하겠냐고 했을 때도 사실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도 있긴 되게- 있었지만 그쵸. 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한 7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막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커밍아웃을 되게 일찍 했어요. 부모님한테. 네. 그러니까 친구한테 커밍아웃 처음 한 건 중3 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21살 때 오. 했는데 네. 그때 사실 되게 빨리 한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 저보다 부모님한테 빨리 커밍아웃 한 친구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도 그때 되게 든든하게 지지를 잘 해주셨고 또 대학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또 이쪽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나름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생긴 거죠. 제 그쵸. 나름대로 맞아요. 지지 기반이 있는 생긴 거죠. 거죠. 맞아요. 또 운 좋게 좋은 사람 잘 만나서 맞아요. 연애도 오래 잘 안정적으로 네, 잘 안정적으로. 해오고 계시고. 굉장히 또 안정형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와 다르게 전 약간 널뛰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네네네. 감정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지식 기반이 되고 이렇게 잘 네. 쌓여서 네. 제가 저를 그냥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 누군가에게 네. 그래서 약간 불안감, 부담스러운 마음, 네. 뭔가 숨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게 확실히 많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제 네. 생각엔. 그러면 그때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할 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시고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있었죠. 네. 당연히. 근데 왜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 네네네.
왜냐면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쵸. 그럼요. 그런 당연히 불안한 마음 혹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시나리오가 그럼요. 당연히 머릿속에 있었고 그쵸. 그렇지만 뭔가 나름의 어떤 떠보기 이런 건 해봤어요. 네네. 엄마를 한번 떠보기.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저기서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한 번 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제가 2010년도에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아 맞아요. 거기에 한창- 게이 커플 나와요. 한창 인기리에 방영이 될 때였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방송사 최초였죠. 최초죠. 맞아요. 그런 장편 드라마에 맞아요. 게이 캐릭터가. 메인으로 게이 커플이 맞아요. 그 주인공 집안의 첫째 아들이 네, 장남이었어요. 더군다나 게이 커플. 잘생겼는데 아무튼. 네, 송창희 씨랑 네. 이상우 씨. 이상우 씨 맞아요. 그 둘이 커플로 나오는 거.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드라마를 막 챙겨봤어요. 네. 그때는 막 OTT도 없고 그쵸. TV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제가 자취하면서 노트북으로 막 다운받아가지고 매화 다운받아서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본가에 부모님 댁에 가서 네.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혹시 엄마 그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 보시냐. 네. 엄마가 보지는 않는데 알고는 있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지 거기에 네. 그런 그 게이 커플 나오는 그 드라마 아니냐. 네. 맞다고. 근데 혹시 엄마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네. 내가 만약에 그럼 어떨 것 같아? 저는 되게 티 안 나게 떴다 생각했는데 써봤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대놓고 튀기는 냈어요. 맞아요. 거의 커밍아웃과 다름없는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더니 그래도 막 크게 동요하지 않고 글쎄 뭐 살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엄마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맞아요.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그쵸.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을 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단순히 그 사건뿐 아니라 뭐 여러 그냥- 가지. 그쵸. 네. 엄마가 그동안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태도라든지 맞죠. 말씀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날 내치지는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커밍아웃을 그날은 아니고 한 좀 있었죠. 몇 주 지나서인가 다시 와서 그때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잘 받아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엄마는 커밍아웃 하기 전에 그 드라마 얘기를 제가 떠봤을 때 이미 이거는 삼식이가 커밍아웃을 한 거구나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시고 약간 어떤 그 자녀가 커밍아웃 했을 때 겪는 부모님들의 네. 어떤 과정 네네네. 뭐 몇 단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이미 좀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지나셨더라고요. 사람마다 그 어떤 패시지를 겪는 맞아요. 속도는 다르지만 그쵸. 엄마는 이미 그걸 며칠 동안 다 겪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제가 커밍아웃을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네. 문제 없이 그래서 잘 저는- 받아주셨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아빠도 잘 네. 수연해 주셨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저를 이렇게 응원해준 사람이 정말 주변에 많고 네.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거는 뭔가 제가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상황이 또 다 저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커밍아웃을 모두가 해야 된다. 하면 좋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다르죠. 그냥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음. 제가 운이 좋게 상황이 이런 거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으면. 많아져야 되지 않나? 키어는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사회에 많이 드러내느냐가 되게 관건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아는 키어는 하리수 씨랑 홍석천 씨가 끝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람들이 게이 하면은 홍석천 그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네. 뭔가 다양한 게이들의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게이 인권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인식 자체도 안 되고 네. 인식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네. 하니까. 언제나 항상 부정적인 면만 더 부각되고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게이 한 명쯤은
아는 사람이 있어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면 맞아요. 훨씬 더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같이 좀 운이 좋은 케이스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람들, 네네네네. 당장 막 인생이 흔들리고 뭐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없고. 네. 부모님하고 막 절연을 당하고 네. 막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상황을 저 혼자만 그냥 누린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나와야겠다 싶어서 좀뭐 커밍아웃을 좀 많이 해야겠다 해서 커밍아웃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시 아까 유튜브 뭐 소송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네. 크게 고민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저의 관종력까지 더해서 뭐, 판이 깔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나댈 수 있는 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가시화죠. 그런 가시화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죠. 너무 좋네요. 네. 일단 애초에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도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사회적 기틀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언론에 노출되거나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인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사실 그 안정적인 삶의 기틀이 만들어지면 나의 존재성을 좀 더 밝히고 싶어진다라는 것에 제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연애할 때랑 연애 안 할 때랑 커밍아웃 하고 싶을 때랑 안 하고 싶을 때가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지인들한테 커밍아웃 할 때가 연애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연애를 하면 사회적으로 다 거절당해도 이 인간관계 다 끝나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 안정감이 그런 친구들한테 또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커밍아웃 할 때 워딩도 달라져요. 내가 연애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 만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되게 많이 써먹었던 네, 말. 커밍아웃 방법인데. 나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남자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네네. 뭐 그런, 아니면 여자가 아니야.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니까 네. 바로 게이가 딱 네.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다이렉트로 꽂는 거라서 네. 이게 좀 말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음. 하는데,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있는데 하면서 애인 생각하면서 그 애인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는 거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밝힌다기보다 애인에 대해서 밝히는 거라서 좀 더 쿠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 주변에 커밍아웃 했을 때 한 지인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는데 다 사귀었을 때. 커밍아웃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네요. 네, 저는 안 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절대 얘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쨌든 아카이빙을 하면서 존재감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죠. 저랑 어떻게 보면 좀 맞닿아 있네요. 맞아요, 동기가. 맞아요. 그래서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것도 음. 굳이 그래서 거기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너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시화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좀 보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소송이나 그냥 혼인평등 소송 제가 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결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되게 여러 행사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어디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뭐 GV 네, 나가서 패널 토크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혼인평등 법률 관련 네, 이 게이법조에서 그 운영하는 네네. 행사, 진행하는 행사, 그런 데도 이제 패널로 가서 얼마 전에 또 토크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그래도 그런 자리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 자리는 그런 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그쵸. 일단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냥 정말 제 지인들, 제 게이 친구들, 네, 그냥 사석에서 만나는 친구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런 거 뭐하러 해? 라고 약간 저만큼 이걸 진지하게 봐주지 않을 때, 그쵸. 그런 태도를 맞닥뜨릴 때가 저는 가장 좀 무서워요. 두렵고 좀 약간 좀 절망 같은
그래요. 약간의 절망도 좀 느끼고 네네. 힘이 빠진다 해야 되나?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사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네. 그냥 어떤 체념? 체념, 학습된 무기력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네. 벼룩을 요만큼만 띄게 병에 가둬놓으면 맞아요. 이렇게 병을 빼도 치워도. 그만큼만 뛰어오르는 맞아요. 딱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 그 동성혼 관련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쵸. 맞아요. 뭔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하고 뭔가 탁 해금되는 느낌, 딱 막혀있던 게 풀린 터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걔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지만 나 때는 아니겠지라는 네. 생각이 되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꼭 해야 돼? 그냥 나 이렇게 사는 거 좋은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맞아. 사실 속 근데 그게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사는 게 그렇게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이 돼버린 그쵸.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네. 그냥 그런 게 너무나 그 개인들의 탓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게이 커뮤니티 자체에도 이 정도로 그렇게 네. 희망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구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네.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약간 그게 조금 더 마음이 아프고 좀 더 힘이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일반들한테는 약간 더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니네가 누리고 사니까 모르는 거다.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 니네가 그 결혼 혼인신고서 하나로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맞아요. 맞아요. 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더 확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쵸. 걔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음. 왜냐면 저도 아니까. 맞아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매체 인터뷰나 그런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네. 그런 거를 더 하려고 하고 네. 더 나대고 더 떠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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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감사하네요. 그래서 개피방의 존재가 감사하다고 했었던 것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인권운동이나 인권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법제화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랑 맞닿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이야기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왜냐면 맞아요. 현실에 사는 게 힘든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각자 어쨌든 큰 프레임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생각이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 사실 방식을 부정하는 거지만 그거를 실행하고자 하는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해서 뭔가 앞서서 해주시는 게 감사하죠. 아유. 내가 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거를 듣고 청취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존재를 인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맞아요. 제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제가 사실 게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퀴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조금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서로 다른 걸 못 받아들일 때 정말 화가 나요. 왜냐면 너네들은 이미 게이고 타인과 다르다는 걸 한번 받아들인 사람인데 왜 그거랑 똑같은 프레임으로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를 수용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게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하게 여성 혐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너가 당하는 혐오가 결국에 너가 하는 혐오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좀 화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많이 느낀 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중년이신 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본인이 구축해온 삶이 있고 그 프레임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맞아요. 자기가 보고 들어온 것들이 또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부정당했던 경험들도 어느 정도 쌓여서 상처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더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계속 상처로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뭐 퍼레이드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게이 문화들을 소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좀 답답하죠. 맞아요. 이제는 괜찮은데 이제는 좀 더 나가셔도 되고 좀 더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들이 좀 있어서 뭔가 차이를 못 받아들이실 때 그럴 때 화가 나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주춤하게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지는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 느낄 때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너무 개인화된 경험들이 각자마다 또 다르고 맞아요. 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도 그런 것들을 맞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콕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한테. 커뮤니티 전반에다가 얘기할 수는 있어도 네 너 왜 그래? 너 그러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러네요. 지금 여러 중년 형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왜냐면 제가 한번 들이박았다가 네. 몇 번 혼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창 이제 혈기왕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뭐 잘못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도 좀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 팟캐스트를 청취해주신 분들의 존재가 더 소중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생산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유튜브에 나오시고 나서 그것에 닿아서 이제 뭔가 뉴스나 아니면은 심지어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법제와 관련된 활동도 하시고 어쨌든 기자 인터뷰를 했던 걸 보고 또 다른 매체에서도 그걸 보고 아 이분이랑 컨택하면 인터뷰 가능하겠구나 맞아요. 라고 해서 또 컨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 많이 없으면 간혹. 그쵸 네. 맞아요. 어쨌든 언론에 노출되어야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미 이분은 좀 열려 있구나 해서 좀 더 컨택할 수 있는 맞아요. 바운더리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컨택은 다 개인적인 이메일로 오나요? 누구 통해서 대부분 연락이 오기도 하고 네. 직접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게 모두의 결혼 관련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모두의 단체를 결혼 통해서 네. 네. 저한테 연락 왔던 어...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대한항공 관련 네. 이슈가 있었는데 네. 몇 달 전에 제가 그 대한항공에서 동성 부부를 가족 회원으로 등록을 해주긴 해주는데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일단 그 레즈비언 커플 여성분들은 이미 한번 됐었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아시아나는 그 해외에서 네. 법제화 인증서를 내면 바로 그냥 해주는구나. 바로 해줘요 진짜. 네. 24시간도 안 걸리는. 근데 대한항공에서는 만약에 둘 다 한국인일 경우에 복잡해지는군요. 그 혼인 신고한 나라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네. 둘 다. 네. 그리고 둘 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 내지는 영주권자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그러면서 그거의 근거가 한국에서는 동성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사실 그 혼인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이 됐는데 맞죠. 그거를 왜 한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냐. 안 해주냐. 음. 무슨 내가 막 한국에서 뭐 법적 부부로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회원으로 등록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관계의 사실적인 부분을 그쵸.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럼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부부인 게 너무나 자명한데도 그쵸. 왜 그걸 막 니네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대한항공이 한국 안에서만 장사하는 회사도 아니고 맞아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쵸. 그런 식으로 편협하게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게 너무나 차별적이라 느껴지고 네네. 심지어 동종업계에 있는 넘버 2 네. 아시아나는 바로 해주는데 네. 게다가 조만간 둘이 합병할 예정인데 그쵸.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에서 인정해줬던 그런 건 완전 다 사라지는 건지 맞아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네, 그런 게 너무 화가 나서 막 민원을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몇 달 전인데 대한항공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되게 앵무새 같이 그냥 못 해준다요 사실. 맞아요.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차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맞아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회사의 내규 네.
어떻게 되냐. 네, 그 약관 몇 조 몇 항이냐 이걸 안 해주는 근거가 뭐냐. 네. 근데 없죠. 약관을 계속 얘기했어요. 약관이 네. 뭔지 대라. 네. 근데 안 돼요. 못 되는 거죠. 그쵸. 없으니까. 그냥 그럼- 한국에서 안 된대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말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싸우다가 그냥 네.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서 그냥 네. 말았는데, 근데 마침 제가 한참 그러고 있을 때 저랑 비슷한 일로 트위터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올려서 네. 리트윗되고 막 그랬던 레즈비언 커플이 계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 이야기 때문에 어떤 한겨레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했고 네. 또 저한테까지도 한 달이 건너서 네. 컨택이 왔어요. 네. 인터뷰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오. 그래서 그 기사도 나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요. 있고. 네, 대한항공에서 그렇게 사별적으로 한다. 하고 있다 지금. 오. 네, 그런 고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뒤로 뭐 달라진 건 없지만. 그쵸. 어쨌든 기사가 났고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사실적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네. 있어가지고 네. 이게 결국에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하와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어쨌든 법적으로 증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근데 그 이번에 니카 베니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게스트로 나오는 니카 베니가 결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비자를 이제 부부 비자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저희 친구들 안에서도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있어 하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한국에서는 다 쓸모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게 인증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딱 정확히 그 마음이었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냥 오래 만났는데도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좀 괴로웠는데 네. 그냥 지구 어딘가에서라도 부부였으면 좋겠다 하는 맞아요. 마음으로 가서 이제 하와이 가서 결혼식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진짜 막 와닿게 느끼지는 않을지언정 어쨌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땅땅 박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되게 관계성에 대해서 맞아요. 좀 더 보증받는 느낌이라서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위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그런 거를 받음으로써 관계 자체도 좀 돈독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법적으로는 안 될지언정 네. 어디 가서 부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근거가 조금 더 생기는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정말 정말. 그래서 항상 뭔가 인생의 마일스톤을 쌓아야 되고 굳이 귀찮더라도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계속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도 좀 왔다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뭔가 결혼 그거 어차피 인증도 못 받는데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데 확실히 니카베니 결혼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식님의 결혼식 같은 것도 봤을 때 어쨌든 그런 세레머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기록이랑 추억이 남고 그리고 그것에 임하는 어떤 태도나 생각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복잡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관계일수록 네. 더 그런 식으로 좀 말하자면 네. 공표겠죠. 맞아요. 그런 행사가 좀 한 번쯤은 하면 너무 좋다. 하면 너무 그런 좋다. 생각. 맞아요. 물론 규모와 형태 이런 건 너무나 다 자유롭게 달라지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거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은 절대 아니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자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감사하게 삼식님이 아, 네.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유, 네 대본을 뿌듯합니다. 덕분에 결혼식 준비를 잘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니카 베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를 계속 추구를 했었어가지고 그 사회를 보기 직전까지 저도 그냥 이런 파티 분위기니까 굳이 약간 그러니까 결혼식의 분위기가 그렇게 날까? 그 사람들이 모아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이들이 그냥 결혼한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클까라고 조금 퀘스천마크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사람들이 쪼르륵 앉아있고 어쨌든 형식을 잡아서 뭔가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하니까 그런 환경 안에 놓여있는 제 자신의 마음의 울림이나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결국에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간 속구장난하는 것처럼 할지언정 어쨌든 형식을 갖고 하니까 이게 남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일단 뭐 이런 것들에 쉽게 참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변의 친구 일반 결혼식이라든지 결국에 못 돌려받을 거 알아서 안 간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돈 낭비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의식에 또 한 번씩 참가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면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까지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결혼식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네. 또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진짜 게이들 포함해서 여러 퀴어들은 네. 그런 퀴어 결혼식에 한국에선 특히나 맞아요. 살면서 갈 일이 거의 거의 없죠.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초대한 사람, 예를 들어 제가 운파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은 운파님이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결혼한대. 나 이런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간다. 네. 그러면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분이 운파님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가면 안 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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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맞아요. 문의를 심심치 않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선 다 그쵸. 초대하고 싶었지만 네. 그 공간과 여러 가지 장소가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아우팅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정중히 거절은 했지만 네. 뭔가 그런 거 자체가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험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네. 많고. 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맞아요. 저랑 그때 형이랑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이거 입장료 돈 받고 입장권 돈 받고 팔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가능할지도? 그 작년인가요? 예, 아까 노들섬인가 뭔가 파티처럼 결혼식 하신 분들이 한창 그 인스타에서 붐업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약간 그 우리 결혼식 파티처럼 할 거다 해서 입장료를 아예 그 티켓 부스를 열어가지고 축의금처럼. 네.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즐기고 우리 결혼 축하해달라 이렇게 하신 커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커플인데 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그쵸. 사실 못할 것도 없긴 해요. 맞아요. 네. 사실 저는 뭐 할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형이 맞아요. 훨씬 그런 아우팅이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있으니까, 뭐. 맞아요. 있으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약간 파티 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게이 커플을 그 뭐야 결혼식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네. 하시는 것도 쏠쏠치 않을까. 맞아. 약간 그 세레나님이 디너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희 결혼식 완전 디너쇼였어요. 사실상. 진짜. 맞죠. 2부 때는 또 이렇게 또 네. 자연스럽게 다들 식사하시면서 맞아요.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 저희가 노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토크쇼도 하고 아 그럼요. 토크쇼 했죠. 맞아요. 그 와중에 감동도 챙기고 이제 이렇게 좀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삼식님 네. 같은 경우에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일단 사실 저는 네. 처음에 네. 피방을 들을 때 삼식님의 이미지 자체는 아이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시는 거 보면 완전 이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사회화된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낸 소심함인 것 같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포인트가 저한테는 좀 아이로 다가왔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살짝 되게 시니컬하시거든요, 가끔씩. 그리고 개피방 에피소드를 녹음할 때 들을 때 되게 단어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잘못 오용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찝어내시고 굳이 꼭 한번 꼭 물어봐요. 한 번쯤 넘어갈 법한데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들었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어떤 영화 얘기를 할 때 뭐 GV 왜 안 갔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한나님인가가 평일에 제가 뭐 퇴근해가지고 갈 시간이 없었다 했더니 바로 선생님이 그럼 주말에 가면 되지 않냐.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에피소드였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러면 현재 기억이 잘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말은 또 약간 제가 뭐 어디 지방 내려가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삼신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되게 못되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못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친하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그 영화 같은 경우가 뭔가 아마 이제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였을 거예요 아마. 꼭 봤으면 좋겠는. 네 그런 거죠. 마음에서. 맞아요 그런 거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S인가라고 하는데 또 진행하는 거 보면 N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EN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말이 센 걸로 봐서는 사실 T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회화된 T랑 그 완전 F랑 다른데 어쨌든 그냥 여기는 넘어가고 그리고 일단 계획을 너무 잘 하시죠. 일단 이런 에피소드 진행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이제 사람들이랑 약속 잡고 특히 저랑 약속 잡을 때 보면 제가 되게 맞아요. 즉흥적으로 되게 많이 맞아요. 연락을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고 뭐 되면 만나지 약간 이런 네, 텐션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분은 P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ENXP인데 그 X는 T인 것 같아요. ENTP신 것 같아요. 아니 저 F. F예요. P는 맞아요? B 맞아요. 아 ENFP예요? 네. FP예요? 네. 완전 연예인 그거네요. 그래요? 네, 연예인 MBTI네요. 어쩐지. B 같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아 진짜요? 근데 그게 아마 뭔가 진행자로서의 어떤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제 성격 같기도 하고 네네. 좀 이렇게 꼽주면서 막 사실 기반으로. 아,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공감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은 그렇게 그냥 웃기려고 하는데 그쵸. 사실은 맞아요. 또 그렇진 또 않아가지고. 네네. 그러고서 바로 후회해요. 아 너무 왜 그렇게 세게 말했나? 너무 분위기 타서 너무, 네. 너무 약간 또 좀 과하게 말했나 내가. 약간 민한 캐릭터 너무 강하게 잡았나. 무슨 캐릭터요? 민하다. 저 미나라고 들었어요. 아 민하 미나가 말고 누구지? 영어 민. 너 못된. 네 맞아요. 그렇군요. NFP시군요. 네. 역시 연예인 관상. 그래요? ENFP가 연예인. 네 많아요? 맞아요. 연예인들이 많다고 보통 이제 막 방방 뛰거나 되게 활발하신 분들이 보통 ENFP가 많다고. 근데 저 외향력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이 정도. 진짜 20대 때 30대 초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오. 진짜 낯선 사람 만나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저는 모르는 사람들 모여 네. 친구만 알고 네. 그런 자리 놀러 가는 거 되게 뭐. 즐겼거든요. 오. 가서 사람 새로 사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점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에너지가 떨어진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성격 자체는 좋아하는데 그쵸. 노는 거 좋아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렇게 어쨌든 시절 인연들이 있었을 때에 뭔가 여러 가지 타격받거나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에너지 써야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이 얘기를 예삐방 어느 에피소드에서 했는데 아마 그거는 못 네. 들으셨나 봐요. 맞아요. 저희끼리 MBTI 이야기를 내면서 네.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그 남편들 에피소드였나? 어. 거기서 막 각자 그 저희 애인들 나와가지고 네네 맞아요 한 적 있어요. 자, 삼식 지금 매추 한나가 각자 걔네가 4명의 MBTI가 뭐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했었구나. 다 4명 다 P라서 네. 그래서 개피방이냐고 막 개피방의 P가 P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막 농담처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남편들은 한 명 빼고 또 다 J란 말이에요. 그래요. 제 남편도 J.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딪히는 이야기들을 한참 했었군요.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남편들이. 네네네네네 맞아요. 네.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제목은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는 아마 집중해서 안 들었나 봐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네네. 저도 다른 거 들으면서 막 놓치는 것도 많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4명 다 P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또 그게 또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는 제일 제이력이 좀 높은 편. P스러운 거. 네. 그런가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제가 맨날 계획 잡고. 채찍질하고 해야 된다. 다음 방송 언제 할 거야? 제가 맨날 물어보고. 맞죠. 또 리더로서의 역할도 확실하게 하시고. 요새는 이제 그래도 좀 덜한데 제가 만약에 제가 하자고 안 하면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친구들이란 생각을 막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더 좀 조바심을 느끼고 막 그랬었죠. 저까지 안 하면은 진짜 안 돌아간다 이거.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셨던 네. 적이 있으셨군요. 좋아요. 그래서 MBTI 역시 연예인이었다. 역시
그래요. 이제 역시 관종. 좋게 말하니까 연예인이지. 역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는 기질이었다. 네. 오, 그리고 신기하네요. 제가 무대 서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오. 뭐 악기든 노래든 네. 뭐 공연이든 네. 그런 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준비하는 것도 좋아하고 공연 네. 서는 것도 좋아하고. 오, 멋있다. 그래서 무대 설 때 별로 긴장을 안 해요. 아, 진짜요? 무슨 생각하면서 쓰세요? 그냥 내가 한 거 준비한 거 해야지 그냥 그 생각으로 올라가요. 진짜. 근데 아까 그 뭔가 커밍아웃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일기장을 쓰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시선이 약간 내면에 항상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높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타인의 눈치를 신경 썼을 때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지를 먼저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나는 난데라고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확실히 삼식님은 그냥 나는 나다. 음. 그리고 뭔가 타인이 생각하는 것도 신경 쓰긴 하지만 뭐 어쩔 건데 맞아. 약간 이런 진짜 어쩔 건데긴 해요. 바이브가 좀 있어가지고 내가 뭐 공연 망치면 뭐 나 죽일 거야? 아니 맞아.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고. 맞아요, 안 편하죠.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무대에 섰을 때 약간 도파민이 도시나요? 그런 돌죠. 그래서 그 공개 방송 할 때도 저 네. 진짜 하나도 안 떨었어요. 와. 아무런 긴장이 되지 않아. 근데 그리고 또 사실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그런 플랫폼 그런 형식으로 또 여러 번 사람들을 만나셨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무대 체질이셨구나.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내가 어떤지를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또 무대에 많이 맨날 작고 크게 계속 흘려도 별일이 없다는 걸 또 학습해서 아니까 그래서 그냥 더 편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결국 두려움은 상상의 영역이라서 맞아요. 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거라서 맞아. 이제 또 버릇하면은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맞아. 그렇게 좀 더 삼식님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일단 E라고 생각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개피방에 나오는 게스트분들과 항상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이 되게 자주 돼요. 다른 이제 출연자분들, 다른 호스트분들은 뭔가 그런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이상. 근데 물론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컨택을 하고 그런 것도 맞아요. 있으시겠지만 맞아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상식님은 맞아 최근에 또 어떤 분이랑 연락 닿아가지고 또 근황이 걔 요새 뭐 이렇게 지낸다더라. 얘가 이런 업데이트를 되게 많은 걸로 봐서는 일단 사람 좋아 사람인 거는 정말 분명했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되게 소소하게 교류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이제 연락하고 지낸 친구들이 어떤가요? 일단 그 의문은 풀리셨죠. 제가 운파님하고 네. 만나게 된 경위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밥 먹어요. 뭐 네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잘 그래서 맞으면 잘 맞으면 뭐 이렇게 초코 방송도 계속 하고 보고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네. 멋있다.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저 성격인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 섭외가 계속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먼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맞아요. 먼저 연락하고 네, 맞아요. 또 연락 닿았을 때 또 흔쾌히 나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약간 저처럼 언제든지 그리고 삼식님도 이제 유튜브 출연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뭔가 출연자이 오면 나갈 만한 준비는 다 돼 있지만 맞아요. 그 판이 깔리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개피방 호스트분들을 너무 선망하고 좋아하지만 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드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니까 맞아요. 해서 그냥 너무 좋다 댓글 하나 이러다가 달기도 힘든데. 맞아요. 댓글 달기도 힘든데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도 항상 약간 걱정하게 되고 그런데 또 먼저 이렇게 소설 내밀어 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재밌죠. 그렇게 살면. 재밌는 일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식님의 과거와 그냥 그 캐릭터성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다면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기반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남편과 살아나가고 삼식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좀 더 개척해 나가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사실 막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막 엄청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비방 다음 시즌 잘 준비한다.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되게 외부 자극에 좀 취약한 편이거든요. 네. 네, 제가 되게 스트레스도 쉽게 받고 좀 취약한 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저에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거리 없이 좀 평온하게 살고 싶다가 저의
꿈이라는 꿈? 네, 인생의 목표. 네, 소소한 꿈 같지만 되게 큰 그죠. 큰 맞아요. 꿈이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뭔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다 바꾸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빨리 법적 부부가 돼야 된다. 맞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네. 왜냐면 진짜 사실 차별이라는 게 진짜 법적 부부가 되지 못해서 받는 차별이라는 게 꼭 거창한 데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정말 사소한 데서 아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네. 바로 생각나진 않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쵸. 확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냥 대조되는 거는 이제 주변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갑자기 아팠을 때 병원에서 이제 보호자로 가지 못할 때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맞아요. 근데 이제 게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더 그런 때가 많겠죠. 맞아요. 더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젊고 어릴 수도 없는데 건강할 맞아요. 수도 없는데 그럼요. 점점 그런 문제도 커질 것이고 그쵸. 그리고 저보다도 남편의 주변에는 여전히 저의 존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좀 슬프고 맞아요. 근데 그게 뭐 형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럼요. 일단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들 네네네. 이기 때문에 빨리 법적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소송에 참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단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네. 이제 이 집에 제가 세대주고 형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드롭다운으로 쭉 뜨거든요. 네. 근데 드롭다운 내리자마자 바로 있는 게 맨 위에 배우자예요. 근데 그 선택이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가 뭐 부 뭐 이런 식으로 딱 네. 나오는데 근데 진짜 온갖 친족어가 다 나와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친족어가 나와요. 네. 뭐 조카 뭐 네, 가족 관계. 막 시조부 막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네네. 근데 동거인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동거인 맨 밑에 있어요. 네. 정말 몇십 개의 그쵸. 가족의 관계성을 다 지나가지고. 다 지나서 맨 밑에 동거인. 근데 배우자는 맨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그 갭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격차?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동거인을 눌러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좀 서럽더라고. 그런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서 해결하고 맞아요. 해결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그런 좀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어제 밥 먹으면서도 물어봤어요 형한테 네. 이 질문을. 네. 나와 어떤 미래를 그리나 네네네. 물어봤던 형이 잠깐 생각하더니 슈퍼노바 같은 네. 삶을 살고 싶대요. 슈퍼노바 아세요? 알아요. 사실 제가 이 영화는 몰랐는데 그 아사님의 인생 영화가 슈퍼노바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여행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아사님이. 네, 그런 약간 험지나 약간 이런 캠핑카 타고. 캠핑카 타고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영화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언급이 돼가지고 그러네. 내용은 아세요 그럼? 네, 이제 뭐 아프신 분, 알츠하이머 걸려서 네. 한 명이 맞아요. 그래서 뭐 우정 아닌 사랑 약간 이런. 그렇게 뭔가 둘 중에 한 명이 아플 때 그냥 형의 표현이 그거였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뭔가 어쨌든 미래 돌봄? 어쨌든 우린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결국 우리보다 먼저 떠나실 거고 그럼요. 그럴 때 결국 남아있을 사람은 서로밖에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법적으로 서로에게 잘 당당하게 보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실적인 꿈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이 소멸할 때까지 옆에 있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너무 로맨틱해요. 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원래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한 번씩 그렇게 사람을 깜짝 놀래킬 때가 있어. 속이 참 깊으신 분이에요. 정말 안정적이신 분이에요. 맞아요. 감사하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송에 참여하시는 거를 보면서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나왔다라는 거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방증이니까 너무 멋있네요. 너무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용심나네요. 삼식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혼이라는 화두로 좀 더 사회에 본인을 좀 더 노출하게 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너무 감사하게 또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응원하면서
언제든지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 여력이 되신다면 나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네. 그 제가 지금까지 계속한 그 혼인평등 소송 네. 이야기를 듣고 혹시 처음 알게 되셨고 뭔가 관심이 생기셨다면 그 모두의 결혼이라는 이 소송을 진행하는 주도해서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단체 그냥 구글에 치시면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뭔가 좀 더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면 후원을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뭔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건너서 들었을 때 결국에는 나와는 좀 닿아 있지 않는 이야기다. 물론 사실 엄청 실질적으로 닿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니까 좀 더 도외시하거나 언젠가는 내가 신경 쓰겠지라고 하면서 좀 지나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들었던 경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좀 트리거가 되어서 한 번쯤은 검색해보고 한 번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도 의미가 크게 다가올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회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지나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 그럼 하나만 덧붙여도 돼요? 그럼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생각이 난 건데 네.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고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동성혼이 되는 거랑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많죠. 네. 근데 왜 관심을 필요하냐. 가져야 되냐? 네. 동성혼이 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뭔가 물어보신다면 네. 동성혼이 법제화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게 된 나라의 그 성소수자 인권 전반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너무 차이가 나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 거고 맞아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보장받는 것들이 권리가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 많은 권리를 국가에서 법률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우리는 제도권에서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인식 자체도 올라가고 맞아요. 차별도 훨씬 줄어들 거고 그쵸.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훨씬 맞아요.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네, 실제 대만이 그 동성혼 되고 안 되고 전후에 따라서 네. 그 성소자 인식 조사를 했는데 네, 달라졌구나. 차이가 엄청 달라졌대요. 5년 만에. 오. 되고 나서 5년 만에 엄청 올라갔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객관적 지표로도 나타나고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도 그렇게 될 거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의 인생이 좋아지는 일이다. 맞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게 결국에 은둔을 결심하는 것은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존재성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퀴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근데 이게 법제화 되는 순간 어쨌든 퀴어라는 존재가 표면화되는 거고 그게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뀔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정말 맞는 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내가 지금은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요. 어느 순간 나타날 수도 운명처럼. 있고. 그럼요. 이제 당장 내 관에 들어가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결혼하고 싶은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타인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들린 김에 사실 그냥 이거 들으시면서 그냥 자판 뚜둑뚜둑 들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찾아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생각보다 정말 긴 시간 4시간쯤 녹음한 거 아니야? 거의 4시간 녹음한 것 같은데 3시간 최소 3시간 반. 최소 3시간 반 네. 녹음을 했어요. 이제 1부랑 하고 2부는 사실 저는 이제 한 10분, 20분 컷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0분, 20분이요? 왜냐면 일단 대본의 양 자체도 달랐고 그리고 여태까지 항상 크리에이터 생산자 초대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한 4분 정도, 3분 정도를 초대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본인이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계속 생각해서 결국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을 붙이는 건 되게 쉬운데 네. 그걸 생산하는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확실히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은 다르다. 제가 진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왜냐면 저보다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너무 많아요. 많아서 맞아, 정말 많은데 저는 그냥 손가락만 얹고 있다. 소송에 얼굴 마담을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너무 감사한 존재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얼굴 마담이란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제 사실 좀 더 표면화되는데 나서는 자리에 하고 계시다. 네.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되게 대화가 끊임없어서 진짜. 사실 1부 끝났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기가 말려서. 지금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리고 2부 녹화하면서 조금 살아났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확실히 재밌다. 네. 그리고 개피방을 들으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팟캐스트를 좀 진행하는 롤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러 명의 호스트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더라도 그 방송을 좀 더 이끌어가고 뭔가 편집을 좀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확실히 그런 분들이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기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못해도 한 1년 정도 계속 유지해 그럴 수 오셨던 있겠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다. 뭐 개인적인 기질은 좀 다를지언정 이런 뭔가 생산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걸 기획해 나가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신 분들이라서 네. 조금 더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개피방 들으면서 맞아요 약간 맞아, 편집할 때 약간 그런 고민했었어. 약간 이렇게 맞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실히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다 있구나라고 또 많이 공감이 됐고, 그리고 또 저랑 너무 많이 달랐던 부분, 사람 좋아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문바님 MBTI 뭐라고 하셨죠? 얘기 안 했나?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저는 ENTJ예요. ENTJ. 예. 그래도 EN은 같네요. 맞아요. EN 맞아요. F랑 T는 다른데 사실 저는 F랑 T가 원래 반반이었고 정확히 반반이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사회에 찌든 영향으로 T로 선생님이 또 바뀌게. 바쁘시니까. 그럼요. 그렇게 바뀌다가 이제 또 J에서도 또 P로 바뀌고 있고. 그래요? 네, 어차피 계획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따라서. 그렇구나. 네,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질적인 것도 조금씩 좀 닿아 있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지 않았나.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좀 더 삼식님에 대해서 그렇게 피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런 인터뷰를 네. 하는 상상만 했었어요. 네. 누가 저를 개피방 진행자로서 네. 개피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냥 항상 저의 다른 면에 대해서만 물어봤지. 그쵸. 개피방 자체를 주제로 저를 인터뷰한 적이 처음인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네. 스스로 놀랐어요. 내가 이런 인터뷰 너무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마침 그 인터뷰를 게릴라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성심성의껏 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준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본 작성해 주셨을 때에 이미 양이나 그리고 컨텐츠의 질이나 그리고 확실히 어떤 8년 동안의 내공이 꽉꽉 눌러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고, 네. 그리고 사실 대본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지나갔던 개피방의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삼식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맞아,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든 김에 한 번씩 또 들으러 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카이빙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원동력 같은 경우 댓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소비되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생산하는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쵸. 해서 또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되고 조회수 올려주시면 너무 더 감사하고, 그럼요. 그리고 언제나 피드백은 항상 환영이니까 맞아요. 이제 또 들으시다 보면 또 생각이 나신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이메일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이메일이 가장 감사하고,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제 그러면 갑자기 드는 의문점인데, 사실 개피방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모임을 되게 자주 하시고 시즌이 끝날 때마다 거의 항상. 아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는 안 했어요. 저희 그래요? 3번밖에 안 했어요. 공개 방송 빼고. 그래요? 3번 했어요. 3번. 뭔가 체감은 막 못해도 한 5번 한 것 같은데. 3번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또 지금 생각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뭔가 이제 뭐 퀴퍼 같은 데에서도 이제 뭐 배지 달고 옛날에 맞아. 그런 것도 뭐 선물 있었고. 나눠주기도 했었고 하니까 이번에 엑스포도 나가고. 엑스포도 그래서. 나오고 하니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에 포스터도 붙이셨었잖아요. 맞아요. 그 종로에서 맞아요. 그거 보셨어요? 포스터 본 적 있어요? 네, 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좀 더 노출되는 이미 인지하고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랑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3번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년 초쯤에.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또 그렇게 교류하면 또 생산자로서의 또 모티베이션도 확실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라서 또 거기서 그렇죠. 오는 만족감도 되게 맞아요. 컸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참여를 했을 때.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업로드될 개피방에 또 개인 방송들. 파일럿 방송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즌도 또 조만간 시작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9월 첫 주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네. 시즌 첫 방송 네, 너무 그렇게 좋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또 기다려주셨다가 같이 청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어느 정도 에피소드 마무리하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저희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브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편하신 플랫폼으로 청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댓글 같은 경우에는 팟빵,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달기 편하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삼식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전에 개피방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면들에 대해서 또 어떤 소감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으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긴 글로 메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공식 인스타 채널도 있습니다. 혹시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변화되는 공지사항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로 올리고 있거든요.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네, 개피방 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